하이 스위프트. 네, 제목에 낚여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하이 구독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 그대로 나는 부유하다, 반기에 필요 없어 입니다. 정말로. 네, 그 앱스토어에서 제일 비싼 앱이 얼마일까요? 또는 앱스토어에 이런 앱을 올려도 되나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의 방송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희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희그는 모든 문서의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 개발 문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문서들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 앱스토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제부터 개발자 사이트, 애플의 디벨로퍼 사이트에는 자주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디벨로퍼 사이트의 맨 아래에 보시면 앱 리뷰라고 있습니다. 앱 리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앱 리뷰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오고 일종의 포털이죠. 나오고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앱 리뷰를 할 때, 앱을 서밋 할 때, 앱스토어에 올릴 때 그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다 영어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에 애플닷컴 뒤에다가 kr을 붙이시면 놀랍게도 한글 버전이 있습니다. 한글 페이지가 있어요. 좋아요. 네, 이런 거 좋아요. 앱스토어 심사 지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 한글 문서의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 애플의 디벨로퍼 사이트도 많은 페이지들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문이라고 가로쳐져 있는 건 영문이고요, 여전히. 희그가 영문입니다. 아쉽게도. 이래라 애플. 네, 희그 좀 한글로 번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앱스토어 리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앱스토어라는 건 시장이에요. 그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죠. 생계를 걸고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좀 시장을 어뷰징, 시장을 좀 혼란하게 해서라도 그 안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애플은 그 시장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앱스토어 극초창기에 있었던 앱이에요. I am Rich라는 앱 혹시 아세요? I am Rich. 네, 나는 부유하다. 라는 앱이 있어요. I am Rich라는 앱을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I am Rich 위키피디아도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발견한 건데 앱스토어에 I am Rich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있어요. 네, 이 I am Rich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 원래 자료로 돌아가서 남쪽 계단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I am Rich 소동, 소동입니다. 999달러짜리예요. 네, 1000달러가 그러니까 999달러 이게 가장 비싼 앱이거든요. 앱스토어에 판매할 수 있는. 실제로 999달러에 판매하는 앱이 있어요. 어떤 앱이냐면 비행기 파일럿들이 콕핏에서 쓰는 그런 왜 보통 비행기 파일럿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콕핏에서 각 비행기에 대한 매뉴얼에서부터 각 공항의 활주로 매뉴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잽슨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그렇게 비쌌어요. 지금은 앱스토어에는 아마 없을 거고 그 항공사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1000달러에 가까운 앱이 있었어요. 이 앱이 무슨 앱이냐? 예, 이 앱이 1000달러의 가치를 했다면 소동이라는 말이 안 붙었겠죠. 이건 자, 앱을 띄우면 저렇게 영롱한 보석 사진을 보여줘요. 그리고 설명을 보면 이 보석은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앱은 네가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끝이에요. 이런 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리젝 됐거든요. 몇 명이 샀어요. 이분의 지금 글을 보면 8명이 샀고 환불받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6명은 환불도 안 받았대요. 왜죠? 이게 좋았던 건가요? 아무튼 아까 우리가 찾아봤을 때 I'm Rich가 앱스토어에 앱스토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적인 가격, 실속 있는 가격 8.99달러인데 이거 혹시 사실 분 있나요?
네, 이게 리젝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냐? 지금 보니까 계산기가 붙었어요. 계산기. 네, 허접한 계산기를 하나 붙여놓고 I'm rich, LE라는 이름으로 이걸 다시 팔고 있네요. 네, 좋아요.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재밌어요. 이 사람이 보면 실제 처음에 그 I'm Rich를 올렸던 사람이 맞습니다. 2008년부터고 버전 히스토리를 보면 10년 전에 올렸다가 4년 전에 2.0 버전 올리고 네, 이렇게 네, 10년에 6년 만에 4, 5년, 네, 6년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네요. 자, 이런 굉장히 재밌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음, 사파리로 다시 돌아가서 iFart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iFarty 방귀 앱이에요. 이것도 앱스토어 굉장히 초창기인데 방귀 앱이 있었다고요? 별 기능 없어요. 그냥 앱에서 누르면 방귀 소리가 나요. 계속 도둑의 방귀 삐르릉 하고 뭐 경찰의 방귀 삐용삐용 하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막 그런 방귀 소리가 났다고요. 근데 이걸 막 휠 돌려서 누르면 방귀 소리가 나니까 방귀 소리가 웃기고 재밌으니까 그냥 샀어요. 0.99달러짜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앱이 막 히트를 쳤죠. 앱스토어에서. 그걸 본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았어요. 이 정도는 나도 만들겠다. 그쵸. 자, 아이파트 앱도 아직 있네요. 이제 1.99달러입니다. 네, 이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택해가지고 누르면 그냥 빵기 소리 나는 겁니다. 음, 이것도 버전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와우. 네, 이 사람도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간혹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사람은 그래도 약간 업데이트, 시대에 맞춘 빵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야, 근데 엔터테인먼트에서 103이에요. 네. 1.99달러짜리 앱이. 그래서 이 아이파트 이후에 방기 앱을 막 앱스토어에 올렸죠, 사람들이. 다 리젝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방기 앱 따위 필요 없다. 그렇죠. 이런 걸 그대로 놔두면 앱스토어가 굉장히 혼탁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승인과 거절을 반복하다 보니까 애플도 좀 이걸 문서로 정리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앱을 만들었는데 그게 막 리젝돼서 몇 번 재시도하는 사이에 비슷한 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올라가서 그 앱이 막 순위권을 달리고 있어. 네, 이런 경우에 난 왜 리젝이고 쟨 왜 올라갔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만을 가지게 되죠. 내가 그동안 들인 엄청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앱 리뷰에 대해서 기준을 공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앱을 등록하면 자동화 과정이 좀 있어서 구성 요소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빠진 앱들은 올리자마자 바로 리젝이 나요. 그렇게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다 점검받고 나면 줄 서서 기다리는데 옛날엔 한 일주일 걸렸는데 요즘엔 한 2, 3일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한 2주 걸리기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 직접 리뷰를 해요. 그래서 리젝을 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서 리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리젝 그러면은 다른 리뷰어가 또 봅니다. 그래서 리젝 하고 두 명이 리젝을 하면 그때 리젝이 되거든요. 이게 뭐 어떨 때는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해요. 저도 한번 미국에서 전화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올렸던 맥앱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제 맥앱에서 git을 썼는데 그 사람이 git이 뭔지 몰랐었나 봐요. 이게 검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메일로 시간대 맞춰가지고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폰 앱은 아마 한국 사람이 전화를 걸 거예요. 메일을 주거나. 그래서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또 맥앱도 한글로 하셔도 그 안에서 번역해가지고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리뷰 내 앱의 리뷰어와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쪽 반대편에도 누군가 사람이 있다, 리뷰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앱스토어 심사 지침 리뷰 가이드 문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리뷰 가이드라인의 앞부분을 보면 히그의 하위 문서다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히그의 하위 문서라는 얘기는 없어졌나요? 아무튼 이건 히그의 하위 문서입니다. 이 두 개의 문서가 내용이 서로 상충한다면 히그가 우선이고요. 아마 이제 상충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 싶었겠네요. 그리고 이 문서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되는 문서예요. 히그보단 좀 더 자주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리뷰 심사 지침이 또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애플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막 냈어요. 그럼 애플이 여기에 구멍이 있었네? 라면서 그 구멍 막고 내 앱 리젝 시키고 이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안 돼. 라면서 음, 이걸 애플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 보면 법도 모든 경우를 다 문서화 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을 넘지 마라. 네, 그렇죠. 어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말처럼 어떤 게 선을 넘은 거냐? 라고 물어볼 때 아마 내가 보면 알 거야. 지금은 모르겠지만 보면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너도 선을 넘는 순간 느낄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런 리뷰 가이드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사용자를 지키기 위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적절한 콘텐츠, 어린이 카테고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앱의 완전성 중요하죠. 나한테 없는 기능을 마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루트 권한 같은 거 요구하지 마라. 뭐 센 UID 속성 같은 거 쓰지 마라. 저런 건 전부 다 개인정보에 대한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셀룰러 네트워크로 재생되는 10분 이상의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해야 하며 192kbps HTTP 라이브 스트림을 포함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높은 그런 셀룰러 네트워크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많은 데이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LTE에서는. 또는 여기 보시면 안전성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전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상기기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앱을 설계합니다. 이거 예전에 보면 일부러 배터리 광탈시키는 그런 앱이 안드로이드 쪽에는 있었거든요. iOS에서는 그런 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기기를 충전하는 중에 매트리스 또는 베개 아래에 두도록 조장하거나 뭐 과도한 SS 쓰기 주기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충전 중에 과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매트리스 아래에 두거나 베개 아래에 두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그런 설정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앱스토어에는 뭐 정치 연금이나 기부 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앱네스티, 한국 앱네스티에서 이런 앱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됐었어요. 이제는 비영리 단체는 모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것들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리뷰를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도박이나 내기, 복권 관련 앱은 굉장히 까다롭다. 이거 올리려면 오랜 기간 리뷰를 받을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경품 같은 것도 좀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경품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경품을 대행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안 돼요. 그래서 애플도 이런 제약 사항들 때문에 놓치고 있는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겠죠. 뭐 코인 분야나 경품 같은 건 특히나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걸 근데 마구 허용해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좀 중요한 게요. 아까 저 히그 나왔었는데 항상 중간에 보면 히그 링크가 걸려 있어요. 네, 그렇죠, 저기.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애플은 공평하고 일관되게 지침을 적용하는 게 목표지만 간혹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이 거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어요. 영문으로. 예전에는 여기에 뭔가 이의가 있을 때 우리를 버리고 언론으로 달려가는 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워졌네요. 앱스토어와 앱 관리자인 애플은 서로 시장에 있어서 동업자 정신을 가지자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문서를 만들고 관리하는 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 여기 유튜브도 보면 노란 딱지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노란 딱지가 붙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를 하는데요. 유튜브에도 이런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으면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는 좀 애플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keep going, swift high.